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는 커먼 소스 앰플리파이어에 대한 주파수 응답을 공부를 했었고, 이번 시간에는 커먼 게이트 앰플리파이어에 대한 주파수 응답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주파수 응답 특성을 보면, 커먼 소스 같은 경우는 다음과 같은 주파수 응답을 가졌죠. 그때 커먼 소스 같은 경우는 저희가 플로팅 캐패시터가 존재를 했었죠. 플로팅 캐패시터가 존재를 했었고, 저희가 제로와 폴 같은 경우는 제로가 하나, 폴이 두 개가 있었죠. 그리고 뭐 이거 같은 경우는 다미넌트 폴 어프락시메이션 방법과 이제 밀러 티어렘 방법을 이용해서 해석을 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저희가 이제 커먼 이미터 앰플리파이어에 대해서 커먼 이미터가 아니죠. 커먼 게이트 앰플리파이어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커먼 게이트 앰플리파이어는 다음과 같이 이제 저희가 그릴 수 있죠. 그쵸. 그래서 이것도 똑같이 로우 프리퀀시 대역과 미드밴드 게인을 구하기 위해서는 기존에 해석했던 방법 그대로 주파수 응답을 해석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주파수 응답을 해석을 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똑같이 노드를 X라고 하죠. 그러면 전압이득을 V인분의 Vout이 V인분의 Vx 그리고 Vx분의 Vout 이와 같은 형태로 표시할 수 있죠. 그래서 V인분의 Vx의 값을 이제 계산을 하게 되면 이제 이쪽으로 바라보는 임피던스가 저희가 GM분의 1이 보인다고 할 수 있죠. 그래서 로우 프리퀀시 대역과 미드밴드 게인을 구할 때는 저희가 이제 트랜지스터의 인터널 캐패시터는 저희가 고려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V인분의 Vx는 RS 플러스 SC I분의 1 플러스 GM 분의 1의 이 값이죠. 이 값에 GM분의 1로 표현이 됐죠. 그래서 얘를 다시 정리를 하게 되면 이와 같은 형태로 표현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파수 응답을 보면 먼저 여기 제로 하나, 여기 폴 하나, 주파수가 여기 폴이 있죠. 그래서 주파수 응답을 그리면 뭐 다음과 같은 형태로 그려질 겁니다. 0에서 개인이 증가하다가 폴 주파수를 만났죠. 폴 주파수가 방금 전에 1 플러스 GM RS분의 RSCI분의 GM 이 주파수에서 이제 폴을 만나서 개인이 일정하게 나오죠. 이때 개인이 일정할 때 전압이득은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죠. 그래서 보게 되면 로우 프리퀀시 대역의 전압이득은 저희가 이제 구했고, 그 다음으로는 이제 미드밴드 게인까지 구했으니까 하이 프리퀀시 대역을 구해야죠. 하이 프리퀀시 대역의 주파수 응답을 구할 때는 이제 여기서 보이는 이
커런트 미러 같은 경우는 오픈을 시켜주고 이 시리즈 캐패시터는 숏을 시켜주면 되죠. 그러면 다음과 같이 써줄 수 있죠. 그 다음에 캐패시턴스 아이덴티피케이션을 저희가 해줘야 되죠. 그러면 캐패시터를 그려주면 여기 CGS, 이쪽이 CGD, 그리고 CDB가 있고 CSB가 있죠. 그쵸? 그리고 이 게이트의 전압은 이제 변하지 않기 때문에 AC 그라운드로 만들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AC 그라운드로 만들어줄 수 있죠. 그래서 이와 같이 AC 그라운드로 만들어주고 봤더니 입력 쪽에 노드가 하나, 출력 쪽에 노드가 하나, 두 개가 있고 각 노드에서 그라운드 사이로 입력 쪽에는 CSB와 CGS 더한 캐패시터, 그리고 출력 쪽에는 CGD와 CDB의 캐패시터가 있죠. 그래서 한 노드로 그라운드 사이로 캐패시터가 있고 이 경우에는 플로팅 캡이 없죠. 그래서 플로팅 캡이 없습니다. 그래서 커먼 게이트 같은 경우는 플로팅 캡이 없고, 플로팅 캡이 없으니까 아마 재료가 없을 거고 폴이 노드가 두 개니까 폴이 두 개일 거라고 예상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플로팅 캡은 없고 폴은 두 개가 존재하겠죠. 그래서 얘를 다시 이제 예쁘게 그려보죠. 한번. 그러면 얘 지우고 얘를, 원래부터 예쁘지 않긴 하지만 여기 캐패시터를 CDB와 CGD가 더해줘야죠. 그래서 입력 노드의 캐패시터, 그래서 C는 CSB와 CGS 캐패시터가 있고 Cout은 CDB와 CGD의 캐패시터가 있죠. 그리고 C인에 있는 저항값은 RS와, 이쪽으로 보면 RS가 보이고 이쪽으로 보이면 GM분의 1이 보이죠. GM분의 1이 아웃풋 쪽에 저항값은 저희가 채널 랭스 모듈레이션은 무시를 한다고 하면 RD만 보이게 되죠. 그러면 저희가 폴 주파수를 찾으면 입력 쪽의 폴 주파수는 이 두 개를 곱하면 되죠. 그래서 CSB 플러스 CGS RS GM분의 1을 더해서 역수를 취해주면 첫 번째가 나오죠. 첫 번째가 폴이 나오고, 두 번째 폴은 같은 경우는 똑같이 두 개를 곱해준 다음에 역수를 취하면 되죠. 그래서 RD와 CDB와 CGD 두 개를 곱한 다음에 역수를 취해주면 두 번째 폴이 나옵니다. 그래서 주파수 응답을 이제 구해주면 다음과 같이 구해지겠죠. 첫 번째 폴, 두 번째 폴, 이와 같이 구해집니다. 그래서 이 값을 보면 여기가 마이너스 20dB per decade, 마이너스 40dB per decade인데,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이제 다미넌트 폴이 뭔지를 보는 게 또 중요합니다. 다미넌트 폴 같은 경우 이제 커먼 소스 같은 경우는 다미넌트 폴이 입력 쪽에 있었죠. 입력 쪽에. 근데 커먼 게이트 같은 경우는 어떻게 다미넌트 폴이 형성이 될지를 지켜봅시다. 그러면 여기서 보면 GM의 캐패시턴스 값이, GM의 이제 이 저항값이 상당히 작은 값이죠. 그에 반해서 RD의 저항값은 상당히 큰 값으로 하겠죠, 보통. 그리고 캐패시턴스 값은 캐패시턴 두 개 해서 캐패시턴은 아마 비슷한 값을 가질 거고, 그런데 R 저항값은 출력 쪽이 훨씬 큰 값을 가겠죠. 그러면 저희가 예상할 수 있는 거는
V 아웃보다는 아마도 입력의 폴보다는 입력의 폴이 이제 출력의 폴보다는 더 높은 주파수를 가질 것이다. 그래서 다미넌트 폴 같은 경우는 이쪽엔 이 커먼 게이트 같은 경우는 대부분 아웃풋 쪽에 존재할 거라고 저희가 예측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다음과 같이 다미넌트 폴을 저희가 찾는 것까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저희가 커먼 게이트의 주파수 응답 찾는 것까지 해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각각의 주파수 응답의 특성에 대해서 각각 기억을 하고 있는 게 중요합니다. 커먼 소스와 커먼 게이트의 주파수 응답은 각각 어떤 특성을 갖는지 기억을 하는 게 이제 좋겠습니다.